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 사정상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AI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요즘 AI 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오픈 AI사의 챗GPT-4, 그리고 공룡 기업들인 구글의 바드, 메타의 리마, 이 외에도 조금만 찾아보면 수많은 모델들이 저마다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출시하면서 이 AI 시장을 한층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이 생성형 AI 기술을 채택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이루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챗GPT를 이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여러분이 AI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열정적인 이용자든 이 분야를 막 시작한 분이든 상관없이 챗GPT를 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하면 이 강력한 AI와의 상호작용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를 탐구하고 실용적인 팁을 공유하며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모델을 제공하는 입력값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성형 AI 모델이 우리의 요청과 질문에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다시 말하자면 컴퓨터에게 업무를 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방식의 코딩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직접 일을 시켰지만 이제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을 모방하려고 시도하지만 고품질의 관련성 높은 결과물을 생성하려면 자세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형식, 구문, 단어, 기호 등을 선택해서 AI에게 전달하는 명령어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위해서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성과 간결성. 프롬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언어나 복잡한 언어를 피하고 간결한 질문 또는 지시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 질문 형태. 가능하면 직접적이고 간단한 질문 형태를 사용해서 AI 모델에게 명확한 입력을 제공하세요. 세 번째, 콘텍스트의 사용. AI 모델에게 현재 대화의 콘텍스트를 제공하여 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하세요. 네 번째, 예시와 가이드 활용. AI 모델에게 여러가지 예시와 가이드를 제공해서 답변을 만들도록 지시하세요. 다섯 번째, 평가와 수정. 작성한 프롬프트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성능을 향상시키세요. 이러한 원칙과 방법을 활용하면 AI 모델과 보다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을 잘 얻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롬프트 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작성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적절한 예제나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작성하고, 원하는 결과 추출을 위한 명령어를 작성하고, 결과 출력 시 원하는 포맷으로 나오게 하는 명령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여러가지 프롬프트 테크닉들도 이러한 기본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나온 겁니다. 최근 LLM 연구들은 이러한 프롬프트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결국 원하는 결과를 항상 의도한 대로 일관성 있게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결국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대략적인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프롬프트 결과 설정. 두 번째, 프롬프트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계. 세 번째, 실제적인 프롬프트 디자인과 평가. 네 번째, 모니터링 및 개선하는 작업.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일관성 있게 얻도록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어떤 구성 요소로 채워야 하는지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롤, 답변자로서 어떤 역할을 지정합니다. 모델과 대화 상호작용에서 특정 역할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모델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대화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이제부터 고객 서비스 상담사야.
라고 프롬프트에 지정합니다. 이 롤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는 챗GPT를 특정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오디언스 설정은 모델이 대화 중 특정 대상 또는 그룹에게 대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프롬프트의 시작 부분에 오디언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롤과 같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너는 이제부터 고객 서비스 상담사야. 고객의 질문에 답변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지정합니다. 정보에 대한 설정. 정보 설정은 프롬프트에 특정 정보를 제공하여 모델이 그 정보를 기반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특정 정보를 명시적으로 모델에게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대화의 컨텍스트나 목적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 현재 뉴욕의 날씨는 흐립니다 라는 정보를 제공하면 모델은 뉴욕의 현재 날씨를 사용해서 질문에 맞는 답변을 생성할 것입니다. 태스크,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작업 설정을 통해서 모델은 해당 작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대화에서 필요한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모델에게 어떤 작업을 수행하길 원하는지 명시적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번역이라고 설정하고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를 번역해주세요 와 같은 프롬프트를 추가하면 번역 작업을 수행하도록 모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policy, 정책 설정을 사용하면 모델의 응답을 조절하고 모델이 대화에서 특정 규칙을 따르면서 응답을 만들어줍니다. 즉 정책 설정은 모델의 대화 행동을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 기반 응답만 허용해주세요 라고 설정하면 모델은 사실에 기반한 응답만 생성하도록 제한됩니다. 포맷 설정은 모델이 대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모델의 응답을 특정 형식이나 구조로 답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이슨 형식으로 답변해주세요 라고 설정하면 모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사용해서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롤, 당신은 이제부터 역사학자입니다. 오디언스, 학생들입니다. 정보 설정, 세종대왕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한글 창제이며 나머지는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참고해서 대답해주세요. 작업,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정책, 간결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포맷, 간단한 설명 형식을 따라주세요. 질문, 세종대왕은 어떻게 한글을 창제하셨나요? 이해하기 쉽도록 각 구성 요소에 맞는 키워드로 프롬프트를 작성했지만 굳이 이렇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면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성하면 프롬프트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길이가 좀 더 길어지더라도 보다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프롬프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역할, 대상, 정보 설정, 작업, 정책, 그리고 형식을 사용해서 모델의 동작을 조절하고 개인화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활용하면 모델을 원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명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작업은 학습 곡선을 가질 수 있지만 실험과 경험을 통해 점차 더 나은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구와 실험을 통해 AI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롬프트 테크닉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